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제시 YD의 최애리나입니다. 4월 22일 네트렌도텍 사태가 터진 후 양시장은 똑같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반등하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반등 속도는 V자 반등을 이뤄내며 빠르게 올라온 코스닥 쪽이 눈에 안이 띄었었죠. 어제 드디어 전고점을 거의 한 달 만에 와 닿으면서 7년 4개월 내 종가상 최고치를 먼저 쓴 아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등 속도도 느렸던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마저도 어제 21선을 어렵게 회복했었는데 아주 쉽게 내주면서 재차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코스피가 못 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살 이유가 없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이 안 사니까 경기 민감주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닥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제약 바이오만의 쏠림 현상이 이어질까요? 관련해서 팁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또 함께해 주실 거고 황민용 멘토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지수 개장가 짚어드립니다. (5월 20일) 금요일 어느덧 네트렌도텍 사태가 났던 그 한 달이 흐른 시점입니다. 참 오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양시장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 먼저 예멘토님이 짚어주시죠. 예,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좋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결국은 위험 자산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금융권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죠. 결국은 그 돈의 방향들이 자꾸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의 지속적 수급 여부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의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들이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한,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가 자꾸 뒤로 늦춰지는 한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 분위기 지금은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고 가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요, 결국은 지금 오늘 금일 수급에서도 선물에서 외국인은 매수 방향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도 매수 방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만 소폭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 후반에 갈수록 매수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어제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2020선대로 밀려났었는데요. 오늘 아침 강보합으로 꽤 괜찮게 개장하면서 2130은 일단 표에 찾았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종가가 715선 정도였는데 그것이 7년 4개월 내 최고치 종가였었죠. 오늘 시초가는 그보다 더 높은 718선, 그러니까 720선에 육박하면서 역시 같이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잠깐 같이 수급도 좀 들여다봤었는데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에 되는 업종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황민영 멘토님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뭐 되는 그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유가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본다면 정유업종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도 이런 이제 모습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에너지 업종 쪽이 강합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2.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GS, 그다음에 S51까지 2에서 3%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업종과 함께 이제 화학 업종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한화케미칼이 현재 2.5% 정도 상승세,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LG화학 역시도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시장은 0.3% 상승으로 현재 출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주 역시 지수하고 함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현대증권까지 현재 강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 동향을 살펴보면요, 초반에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오전장 내내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증권주 역시도 상승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실 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붙는 그런 전략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역시 이제 유가 상승에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업종이죠. 건설주의 경우에 GS건설 1.5% 정도 상승 분위기,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코스피 시장 말고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지금 제일바이오나 파루, 그리고 이글베, CTC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경기 심리가 결국은 이쪽에서의 이쪽에서의 그 강한 시세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가 전이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자체에 크게 연연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제 상승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연출됐을 때는 일부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표 자체가 다소 이제 혼조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지수가 좀 강하게 위로 뻗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올라가면 어느 정도 물량들이 좀 차익 실현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명심을 하시고 오늘 시장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 최근 들어 계속 거의 주도주 형용사까지 받았었던 제약, 바이오 쪽은 오늘 아침 조용한지요? 지금 이제 제약 쪽하고 바이오 쪽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제약 쪽이 좀 그렇죠. 오늘 옥십시하고 뭐 유한양행, 그 다음에 동아소시아 홀딩스, LG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또 시세를 연출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뭐 제약업종,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꿈을 먹고 가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많이 형성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약업종의 경우에도 제가 어느 정도의 좀 선별적인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했었죠. 실적이 또 어느 정도의 기반을 깔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하고 지금 모멘텀 없이 그냥 제약업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눌림목 자리가 나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같이 덩달아서 올라갔던 그런 제약업종 또는 바이오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 자체는 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가 상승에 따라 정유화학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한번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를 전해 들어보죠. 어제 이어서 같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요. 코스피는 2130선 정도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 상승폭이 약간 또 그나마도 줄었습니다. 2128선, 외국인만 약간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코스닥은 개인만 사는데 역시 상승폭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 매매는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 황민영 매수님이 그런 말씀 전해주셨었죠. 오늘 BOJ 아마 회의도 우리 FX 시장 원달러 환율 출발과 장중 분위기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어떻게 출발했는지 출발 상황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보죠.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쪽의 지표가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달러화도 오래간만에 약간 약세로 돌아섰는데 오늘 일단 밀리면서 출발 맞나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미 주간 지표 부진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로 인하여 2원 20전 하락한 1091원 8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레벨을 조금 높이면서 109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이 실현 추세로 아시아 시장부터 약세로 전환했던 달러화는 어젯밤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제조업 PMI 그리고 주택 판매 등 어제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모두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 의산업 공개 후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달러의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정책 이슈에 따른 기대는 유지되면서 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으로 뉴욕 NDF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저가는 1,094원이었으며 어제 서울 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1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외환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세로 시작하는 이유는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서 내고 유입과 외인 자본 유입 기대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로 상승 출발로 내고와 외인 주식시장 순매수로 상승 상단이 제한되며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였던 가운데 오늘도 어제 미국 시장 주식시장 상승 여파로 오늘도 외인들이 주식시장 순매수 지속 예상과 다음 주 월요일 휴일에 따른 내고 유입과 오버나잇 부담에 따른 농창상 유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유입 다시 9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함으로 인하여 당국의 경계감이 더욱 강화된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BOJ 회의 결과 발표와 구사총재의 기자회견이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의 연동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BOJ 결과 발표 후 엔화의 움직임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90원에서 1,1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지표 부진은 일단 하락세로 출발하긴 했는데 하락의 어떤 마지노선이 일단 1,090원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엔 환율 경계감도 오늘 주요하게 짚어볼 그런 변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소병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제이콘 텐트리로 잡아봤습니다. 제이콘 텐트리가 어제 메가박스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과 동시에 점 상한가 끝까지 풀리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시를 냈습니다. 이 메가박스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조달 경로를 설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1,100억 정도 유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약하게 출발했지만은 아주 빠르게 또 양봉으로 말아올리면서 낙폭을 거의 만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어제 메가박스 인수 이후에 호평을 내놓으면서 목표가 55,000원까지 잡는 곳이 있었었는데요. 제이콘 텐트리 얘기 가장 먼저 들어보고요. 아까 정유화학주 유가 반등에 좋다 말씀드렸는데 GS는 2%대 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 민감주 쪽에 이쪽이 좀 재료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쪽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 멘토님. 네. 제이콘 텐트리부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콘 텐트리가 지난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시초가가, 지금 마이너스 4.3%에서 출발을 했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의 그 하락 부분을 거의 다 돌려낸 그런 상황인데, 메가박스에 대한 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이제 재료들은 많이 나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런 스토리 자체가 그 전부터 많이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바로 어제였죠. 이런 이슈가 바로 이제 터지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제이콘 텐트리라는 기업이 메가박스 인수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그 투입해야 되는 그 자금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금 출처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충분한 그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인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이콘 텐트리 현재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모멘텀 자체가 다시 한번 바로 전날처럼 이렇게 강한 시세로 바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떤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한 해석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해석이 전개가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오거나 그리고 또는 한 번의 시세를 분출을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의 조정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로서 이제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간다 쪽으로 베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자리에서 물량들을 좀 줄여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유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정유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5% 정도 강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GS가 3% 정도 상승세, S-오일이 5.18% 정도의 그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유가는 거의 다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유가는 다시 한번 하락
하락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등으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 동향 자체가 이제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로 유가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과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 초반까지 떨어졌던 유가의 흐름하고 현재 유가의 흐름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 당시 역시도 이제 배럴당 최저점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4달러 정도의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횡보흐름 이후에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한 번에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었다는 거죠. 이번 흐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한 차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신다면 현 시점에서 유가가 눌리면서 만약에 관련 종목들이 눌린다. 그럼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유가 관련해서는 상승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때문에 화학정유주 긍정적으로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제이콘텐트리의 경우에는 지금 메가박스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 경로를 유증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향후 상승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 좀 애매한 국면이기도 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인지 디스플레이 오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 예병훈 멘토님이 얘기하셨던 종목인데 예 멘토님이 종목명을 얘기할 때는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일단은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계장가에서 곧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오늘 인지 디스플레이도 역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오로라도 K 컨텐츠 얘기 나오면서 기업가치 상승 기대된다. 오늘 급등합니다. 보혜양조 최근에 소주 맥주 파는 주류 기업들의 이름들이 이 시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역시 소주 매출 늘어날 것 같다. 마케팅 잘할 것 같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멘토님. 예,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었죠. 사이맥스라는 회사의 상장 기대감이 IPO 시장 쪽으로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장 기대감이 이 회사 바로 모회사에 영향을 끼친 듯 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희한하게도 시작과 동시에 강한 상승 출발을 하더니 지금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계정주 체크 포인트도 이 종목 한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얘기가 안 됐었네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는요, 인지 그룹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컨트롤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장되는 사이맥스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 사이맥스가 웨이퍼를, 이제 운송해주는,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쪽의 장비들하든가 반도체 쪽의 증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자식 밀어주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장비 쪽이 처음부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장비 쪽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 때문입니다. 그에 딱 맞물려서 또 인지 디스플레이의 자회사가 상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반영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소주죠. 혹시 제리나 앵커님은 소주 뭐 즐겨 드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소주보다 맥주. 네. 그 밝은 이슬처럼 보이시는데요. 예, 저는 그냥 약간 텁텁한 맥주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소주도 싫어하고 맥주도 싫어하고 노란 술 좋아하신다고. 노란 술을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자, 최근에 보면요. 여성분들이 마시기 쉽게 목에 탁 넘어가기 쉽게 만든 소주가 있어요. 처음처럼 순알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이게 마트나 대형 마트 쪽에서 굉장히 광풍을 일으키면서 제2의 허니버터칩하고 소주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롯데칠성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롯데칠성을 따라서 소주가 칵테일 소주들이 막 출시가 되기 시작하죠. 바로 무학의 칵테일 소주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무학도 최근에 보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소주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혜양조도 역시 이제, 신고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통적 소주 시장의 강자였던, 진로죠. 참이슬이죠.
이 참이슬 시장이 오히려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트 진로는 오히려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주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향후 이런 소주에 대한 뭐 성장세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지금의 상승폭에서의 추가 상승으로 쫓아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으면 싼 술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싼 술을 많이 찾는 그 소주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인기에 더불어서 지금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쟁이 과도한 영역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상승 쪽에서의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더 현명한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 바로 이제 컨텐츠 쪽이죠. K 컨텐츠 쪽인데 결국은 왕구 쪽입니다. 손오공이라든가 오로라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로라가 오늘 좀 강한데요. 최근까지는 손오공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캐릭터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지금 외신에서도 어떤 부분을 달아드렸냐면 바로 NFC 피규어 시장 그걸 얘기를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왕구 산업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캐릭터 산업도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이 중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그들이 이 왕구 산업 그러니까 그들이 대규모의 인구에서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 쪽에서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제품, 영유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구용품까지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것 역시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쪽에 산업군 역시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분할 매수 아니라 이런 것은 조금 따라 붙으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유아 관련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들이 또 임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 중산층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는 규모가 달라졌고요. 고급 브랜드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왕구 업체들 그리고 영유아 업체들이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로라는 지금 따라 사도 괜찮지만 앞서 얘기하셨던 보혜 양조는 분할 매수를 조정 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략이 좀 달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품, 특별히 줄기세포 화장품 중국 쪽에 공급 얘기가 있으면서 어제 동시에 다 두 종목 상한가 들어갔던 뉴프라이드 그리고 네이처셀이 오늘 뉴프라이드는 추가적으로 급등, 네이처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제약주가 핫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약간 쌍봉에서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약간은 기존 흐름이 오늘 좀 바뀌는 그런 아침이라 하겠습니다. 제약주도 이제 슬슬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JW 중해제약이 오늘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 자, 제약주 가운데 지금 혹시 들어갈 만한 종목은 없는 건지 탑픽주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황 멘토님. 네. 먼저 뉴프라이드하고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 공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뉴프라이드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화장품을 중국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뉴프라이드와 그다음에 네이처셀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프라이드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상한가 진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뭐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현재 이제 8% 정도 때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네이처셀하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이처셀과 그다음에 뉴프라이드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네이처셀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처셀에 대해서 본다면 지난해 이제 2014년도죠. 네이처셀과 뉴프라이드 역시 이제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이제 순이익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의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역시 이제 네이처셀과 뉴프라이드 두 기업 모두 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반가운 그런 뉴스가 뜬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이제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일단 그래도 접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은 좀 소액이나마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두 종목 중에서 네이처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네이처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6,280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제가 옥석가리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사실 제약주 중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렬로 이제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 동아소시아홀딩스가 0.9% 정도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소시아홀딩스가 더 강한 그런 제약주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옥석가리기 중에서는 실적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2015년도 벌써 1분기에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제약주에 대한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소시아홀딩스 같이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들을 본다면 총 두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종근당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강조드렸던 기업이었죠. 종근당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자회사 이제 경고제약이죠. 경고제약이 7월 달에 또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재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종근당에 대해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대형제약이겠죠.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대형제약과 이제 그 종근당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또 공통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죠.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나보타라는 보톡스 제품 그리고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제 보툴렉스라는 보톡스 제품. 이 보톡스 시장 자체가 이제 연평균으로 봤을 때 2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보톡스에 대한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대형제약은 추가적으로 화장품 원료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 화장품 중국 쪽의 공급 소식에 이틀째 두 종목이 급등하고 있지만 네이처셀이 뉴프라이드 쪽보단 볼만하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혼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제약주 가운데서는 종근당이 역시 탑픽이 아닌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앞서 우리 예멘토님이 분석해 주셨던 오로라 지금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셨었는데 추가적인 재료가 있었나 봐요. 맥도날드에서 그 해피밀 프로모션을 유후와 친구들 쪽으로 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모멘텀 때문에 오늘 오른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앞서서 백신주 얘기를 우리 황멘토님이 잠깐 해주셨었는데 중동의 사스라고 하는 메르스 감염 환자가 이제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감염 전염 우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일단 팔자 쪽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진원생명과학은 또 오늘 미국 백신 공급 얘기도 있고 해서 상한가거든요. 예멘토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더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브레는 실적 둔화 전망이 있었어요. 오늘 약간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백신주부터 전략 들어보죠. 예멘토님. 예, 일단은 백신주들이 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그렇죠. 예. 모멘텀이 있을 때는 확 올라왔다가 예. 또 그 모멘텀이 조금 잠잠해지면 어김없이 거품이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때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런 그 바이러스 관련주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급하게 오르고 있는 중앙 백신이라든가 이런 그 회사들의 모양을 보면요, 결국은 뾰족산이에요. 모멘텀이 있을 때는 확 올랐다가 모멘텀이 조금 기사거리가 좀 잠잠해지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백신 관련주 살 때는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고 기대감이 늘 팽배해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위험 요소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기도매매라고 하죠, 흔히들. 자, 이런 백신 관련주 사놓고 사람이 죽어나가길 바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습관을 가지신 분 치고 제가 수익 크게 나신 분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 관련주 투자할 때는 그들이 빨리 나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흔히들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숙주에 기생을 하는 쪽이고요. 박테리아는 호흡기나 이런 것으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하고 박테리아 관련주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박테리아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묻지마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 쪽보다는, 이런 명확한 사실들을 알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원생명과학은 바이러스 관련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백신은 박테리아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묻지마 투자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진원생명과학 뭐 어차피 상한가 가는데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백신을 따라가는 우를 범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솔브레인에 대한 얘기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최근까지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차익 실현 매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바로 지지대인 45,600원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45,600원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땡큐라고 외치시고 매수를 좀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오늘 약간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백신주 관련해서 정확히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원생명과학 정도가 정확히 딱 맞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약간 숨을 고르면서 역시 전 고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힘을 내는 가운데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오나 보니까요. 미리 좀 많이 빠졌었던 조선 그리고 건설 등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것이라면 지금 매수했을 때 한 몇 %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면 더 주가 전망은 밝을 텐데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코스피 내에서도 내수주, 음식료 섹터 등은 좀 조용한 모습이거든요. 이걸 또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가니까 내수주는 좀 조용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지금 조선주하고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조선주가 좀 강하죠. 현재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까지 모두 이제 3%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선주에 대한 그 시각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그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였죠. 항상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지난해도 계속 나타났지만 결국은 실적은 쇼크 계속 기록을 했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업종 자체가 이제 해운업 경기 지수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경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아직 여건들이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땐 조선주에 대한 이 반등 자체를 따라붙으시다가 역시 추가적인 그 하락 정도의 그 흐름을 또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지금 조선주의 경우에는 지하 1층인지 지하 2층인지 지하 3층까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시간을 투자하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따져봤을 때 조선주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 자체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서 오히려 수익을 좀 빨리빨리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조선주는 조금 부정적으로. 네,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의 경우에는 오늘 역시 조선주와 함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내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국내 쪽의 건설 동향 자체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 자체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해외 쪽인데요. 지금 그 건설 업체들의 대부분이 지금 중동 지역 쪽에 대한 어떤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제 건설 수주를 받을 때 결국은 중동 지역은 기름을 팔아서 결국은 그 판돈으로 우리 건설 업체들한테 수주를 줍니다. 그런데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유가 수준 자체가 좀 낮습니다. 따라서 건설주들이 그냥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강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유가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건설주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간적인 투자가 분명히 이제 투자가 결국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건설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뿐 건설주는 갈 거고 조선주는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내수주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내수주 중에서 유통주의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심을 제외하고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뭐 그 안에서도 역시 이제 뭐 차별화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칠수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주류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분명히 발생이 됐고요. 이 안에서도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영향들이 좀 많이 맞을 겁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죠. 달러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어찌 보면은 국내 내수 업종보다는 이제 수출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노출 자체, 재료에 대한 어떤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음식료를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로 만약에 이동한다 이런 식의 관점을 지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어떤 힌트, 단서가 제공됐을 때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환율에 대한 상승 효과가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겠지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원재료 가격 자체가 1분기에도 많이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본다면 좀 안정적인 성장성을 갖춘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도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같이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시고요. 내수주로 최근에 좀 어려운 조정장에서 수익 보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갖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가요, 생체 인증 솔루션을 글로벌 인증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인바디는 저희가 증시 탑5 시간에서도 종목 추천을 여러 번 받았었던 채분석이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까지 4월째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수입지수도 뭐 에콰도르 쪽에서 신약 품목 허가가 났다는 소식에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다가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종목 예멘토님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보안 관련주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물인터넷 시장의 확대적인 부분에서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지금 여러 생체 인식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이오 트랙, 그다음에 옵티컬 트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학 홍채 인식, 그다음에 지문 인식, 생체 인식 이런 쪽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 갈수록 발전될수록 그런 부분의 문제들은 더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인터넷을 입히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보안상 구멍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을 조금 지속적인 성장세로 봐야 되는데요. 특히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라운시큐는 여기에서 더욱더 이제 생체 인식에 대해서 생체 인증에 관련돼서 지금 허가가 떨어졌다 그런 소식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이 생체 인식을 우리가 많이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보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문 인식으로 보세요? 아니죠. 대다수의 분들은 뭘 쓰냐면 패턴을 쓰십니다. 그렇죠. 이 패턴, 자기만이 기억하고 있는 패턴을 쓰게 되는데, 이런 보안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용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좀 미지수, 즉 안개가 아닌가.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찾아보신다면 굳이 따라가실 필요성까지 있는 그런 섹터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라운시큐어라든가 크루셜텍 이런 종목들, 오늘 크루셜텍이 굉장히 또 라운시큐어 따라서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안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인바디에 대해서는 좀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거의 쌍봉 부근까지 왔죠.
이 쌍봉 부근에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상 제가 종목 상담 정식 교보세를 통해서도 인바디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쌍봉 부근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금일 정확하게 쌍봉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이걸 조정시 눌림목이라고 따라 들어가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거 지금 상승해봤자 크게 올라올 영역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바디에서 물량이 빠져나오면 다른 유헬스케어 쪽의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죠. 지금은 유헬스케어 쪽의 대장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의 대장이라고 해서 바로 이 인바디 쪽으로 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 대장주가 자빠진다고 해서 그 다음 섹터가 없느냐 아니에요. 미래 펼쳐질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제 관련주죠.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것들 열심히 계속 보셔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은 인성정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지금은 따라붙으시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바로 이수앱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수앱지수는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가 이제 어떤 시장의 주목, 즉 수급적 부분과 수급적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전 고점대 영역이었던 11,000원 부근이 결국은 저항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을 충분히 뚫어낼 만한 재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있죠. 그렇다면 이수앱지수는 오히려 따라 붙으셔도 되는데 조정시 조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잡아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인바디, 이수앱지수, 앞서 라운스큐어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인바디는 전고점 부근 안 좋은 사인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업종 하락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의약품 업종입니다. 제약주 쭉쭉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2위는 그나마 좀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선전했었던 음식료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가 많이 힘들었었던 뭐 조선, 정유화, 또 건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코스피는 2130, 코스닥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시장에 어떤 종목을 잘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때문에 두 분 인사 나누기 전에 전략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멘토님 말씀 마치셨으니까요. 황 멘토님은 먼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금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죠. 바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이제 빨라질지 느려질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소극적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 현 시장 흐름을 좀 즐기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장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 월요일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그에 따라서 너무 다른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 그대로 즐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일단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의 중요한 기준점 가운데 하나인 물가지표 오늘 밤에 나오니까 챙겨보자 하셨습니다. 이 멘토님은요? 예, 황민영 멘토 얼굴이 작아서 그런지 소극적 자세를 취하자고 합니다. 저는 얼굴이 큽니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시고요. 지금 미국도요, 악재가 악재로 작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죠. 돈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민영 멘토님 강연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주말에. 언제 합니까? 내일 하세요? 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네. 내일 이제 강연을 진행할 텐데요.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사실, 분명히 이제 시장이 낙관적으로 이제 보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변동성 자체가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6월달은 특별히, 큰 이벤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서 사실 이제 6월달을 제대로 잡아야 사실 이 올해 연말까지 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또 얻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6월달입니다. 따라서 6월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그 시점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오시면 분명히 해답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장소는 이제, 하나대투증권 영등포 지점 7층 교육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현 시점에서 대응하는 방법, 6월달 시장 어떻게 잡아야 될지 중요한 포인트, 저와 이강무 대표
브레인 멘토스 투자클럽이 그골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바짝 올랐던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제약 무슨 제약이니까 덥석 사보자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셨는지요. 주식도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바로 내일 오후 2시 황민영 멘토의 강연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황민영 멘토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쉬어간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곧바로 플러스로 일단 올라오는 다행스러운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30, 증권사의 전략 한 대 정리했습니다. 자,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이 아주 명확합니다. 현금 확보하는 날이다. 종목별로 차익 실현하자. 자, 오늘 빨리빨리 팝시자. 이런 얘기가 되셨고요.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정영훈 팀장님의 의견은요. 자, 코스닥에 이기신 것 같아요. 전고점 720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약간 저항선이 될 수 있는데 돌파가 되는지가 오늘 굉장히 관건이다 하셨습니다. 안 되면 쌍봉에서 밀리는 정말 인바디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보죠. 제약바이오 화장품 섹터 단기 고점 징후가 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요. 국제금리는 약간 진정되고 있고 그리스 사태가 오늘 또 EU 정상회담 열리면서 변수로 떠오를 것 같은데 분할해서 역시 현금 챙기자. 처음 의견 내신 최희승 차장님과 비슷한 사인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팔자 하신 안상현 대리 마지막으로 의견 봤었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국제금리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었는데 언젠가 안정이 될 거다. 또 최근에 안정이 되고 있다 하시면서 그냥 포트 유지하자 하셨다가 전일에 조금 사볼까 하셨지만 오늘 다시 매도로 변경하셨네요, 전략을요. 네, 어저께 아마 좀 잘못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유지하다는 쪽이었다가 이제 그날 매도 쪽으로 제가 좀 넣었는데 제가 잘못 넣었는지 매수로 좀 나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는 네. 우선 분할 매도 전략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체금리는 어저께 마이너스 2.67%포인트 하락하면서 2.19로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변수가 또 될지는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10년물 그 미국채 10년물 티노스가 지금 21선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다시 상승할 경우에 증시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어저께 외국인들이 8,000계약 선물 매도를 했다가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선물을 좀 1,400계약 좀 매수해주고 현물이랑 그다음에 콜 풋옵션 포지션도 약간 상승 쪽으로는 베팅하고 있지만 그 탄력도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사태를 조금 지켜보려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증시가 좀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이 716포인트라서 72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목표까지는 어깨 정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으로 종목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장세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주들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홀드 전략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을 좀 실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저평가주,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 소재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좀 매도 전략을 좀 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라는 것이 코스피만의 얘기신지 아니면 코스닥도 의미하시는지요. 만약에 오늘 코스닥이 720선 돌파 못하고 재차 크게 밀린다면은 아니 조금 흔들린다면은 아주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우선은 코스닥 종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목표 주가에 1차적으로 도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 상승이 있으려면은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시기인 가을 정도쯤에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하락이 온다고 하면은 뭐 그럴 때는
V자 반등을 예상하기보다는 2분기 그때부터는 다시 또 2분기가 어느 정도 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종목을 이제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그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자 반등,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V자 반등보다는 U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에 추천해 주셨던 뭐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지라든가 반도체 장비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그리스 사태도 지금 눈앞에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익을 확정 짓자 분할 매도 사인을 내주신 거군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 안상현 대리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조선, 건설, IT, 자동차, 정유화학 이런 섹터가 쑥쑥 올라와야 코스피가 가지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일 텐데요.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진 않습니다만 매수세는 유지하고요. 어제 많이 판 선물의 모습은 오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건설, 조선, 정유화학 섹터 정도는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코스피는 2130,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은 숨을 고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점 지금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다. 과열 징후가 포착된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참 그래서 주식이 어렵죠. 샀다 하면 고점일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식 탑5 시간에는요. 종목 5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익 확정 짓자, 현금화하자 의견도 꽤나 나온 날인데요. 오늘 조금 전에 함께해 주셨던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또 출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그리고 KTNG, 대원화성, SKCNC 그리고 오늘 한 종목의 신규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다시 되돌아보면서 현 시점에서 포트를 어떻게 매만지면 좋을지 해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11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